장용석입니다. 자, 경제가 불안하고 또 시중에 돈이 많이 돌 때, 유동자금이 많을 때, 돈의 가치가 조금 떨어진다고 느껴질 때 이 안정자산으로 많이 돈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 안전자산이라고 하면은 부동산, 또 뭐 금. 자, 금 같은 경우도 최근 한 몇 년 동안에 계속 오름세로 계속 올라가다가 바로 몇 달 사이에 이제 좀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은 경제가 조금 불안할 때 금으로 많이 몰리다가 다시 떨어지면 경제가 좀 안정이 된 것인가?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금값이 계속 오르다가 살짝 떨어졌다는 것은 이건 좀 이 시점에서 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고평가된 거 아닌가, 그랬을 때 일시적으로 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 오르다가 단기간에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안정자산이 아니고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 꼭 이렇게 단편적으로 분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볼 때 좀 많이 올랐고 또 지금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는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동산을 포함해서 모든 경제 이런 어떤 논리를 볼 때, 흐름을 볼 때 여러 가지로 봐야 됩니다. 뭐 환율도 봐야 되고 또 뭐 최근에 뭐 주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뭐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하고 매도를 많이 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의 달러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달러 가치가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살펴보고서 우리가 경제 흐름을 좀 알면서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받는 동안 오늘의 부동산 핫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30조 원이 어디로 가나. 자, 이 30조 원. 자, 어떤 돈일까요? 네. 뭐 계속 방송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지 보상이죠.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는데, 이제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이제 토지 보상에 들어가서, 이제 절차를 밟게 되는데, 자, 요 부분에서 이 토지 보상을 어떤 식으로 받고, 또 과연 이 돈이 과연 부동산 시장의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9년에 지구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뭐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교양, 그다음에 뭐 부천 대장지구라든지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 다른 지구 같은 경우 다 지정을 했지만 발표를 했지만, 지구 지정이 되고 나서 지금 보상이 들어가는데, 먼저 지금 작년에 2019년에 이 세 군데 남양주 왕숙이나 하남 교산이나 인천 계양은 지구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 이제 보상을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 상반기에 올해 상반기에 지구 지정이 돼서 내년에 보상 받을 지역이 바로 고양시에 있는 창릉지구, 그다음에 부천의 대장지구입니다. 자, 이 지구 지정인데, 자, 토지 보상금에 어떤 종류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토지 보상을 받는 경우, 그 다음에 토지로 대신 받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뭐 토지로 받는데 지금보다는 좀 가치가 더 있는 토지로 어떤 대토를 해줘야 이 대토를 받을 확률이 높겠죠. 지금까지는 뭐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만 이제 그럴 계획을 또 가지고 있다고는 합니다. 토지 보상을 이제 채권을 하는 경우,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이 증서를 써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걸 이제 채권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국가에서 이런 어떤 토지 보상 채권 같은 건 좀 안정자산이죠. 내 친구나 잘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 이거 안전 채권이라고 보기 힘들죠. 그거는 구두로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공중도 받지만 나중에 돈이 없으면 못 갚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나라에서 해주는 채권들은 안정되죠. 나라에서 안 줄 이유는 거의 없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전한데 토지 보상 채권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감면이 되는 게 있는데, 자, 지금 보면은 토지 보상금 현금 같은 경우는 지구 지정이 된 해, 그러니까 뭐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세 개 지역은 작년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작년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주택가격 변동률과 물가 변동률 감안해서 보상금 책정을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거고요. 뭐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그냥 뭐 주는 대로 받으면 되죠. 그게 좀 너무 적다 하면은 한번 또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으면 될 것 같고요. 자, 대토 제도는 자, 희망자에 한해서 이제 토지 보상을 하는데 대토 계약 후에 1년이 지나면 지금은 현금 보상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근데 전매 금지를 이제 9월부터 시행한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는 사실상 뭐 임용 계약을 해서 신탁회사라든지 이런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어떤 그런 계약을 해서 거래가 많이 되지 않는 그런 이주자택지라든지 이런 지역도 지축력 같은 경우 그 3호선 지축력이 있는 그런 경우도 보면은 원주민들은 이렇게 대토라든지 이런 걸 신청해 놓고 빠져나오는 거죠. 팔고 임용 계약을 하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임용 계약이 그 지역의 땅값을 올리기 때문에 또 부동산 투자를 많이 몰리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제어를 하겠다. 대신에 당근도 주겠다는 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채권 같은 경우는 자, 이런 경우죠. 3년, 5년 무기한이 있다고 하면은 장기로 신청을 할수록 이자를 많이 주겠죠. 예. 예. 그래서 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채권이 일반적으로 채권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끔 가다가 국채라든지 이런 게 이런 뉴스에서 그런 경우도 볼 거예요. 오히려 장기 채권이 이자가 단기보다 더 뭐 저렴하다,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경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경우인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예. 내가 내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한 달 뒤에 지금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한 달 뒤에 110만 원을 갚겠다고 하는데 1년 뒤에 110만 원을 준다고 하면은 빌려주지 않죠. 1년 뒤에는 뭐 150만 원, 120만 원, 뭐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어떤 채권은 이제 거래가 되는 건데 아무튼 간에 이 부분이 자, 이건 또 뭐냐면은 토지거래허가구에서는 지정일 기준 직전 1년간 거주하지 않은 비거주 토지는 이제 보상금이 1억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채권 보상을 이제 하는 거죠. 이런 부분도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금, 그 다음에 대토 토지로 대신 받는 거, 좀 더 좋은 토지겠죠. 채권으로 받지만 이자를 더 주는 거. 현금으로 받으면 지금 뭐 1억이다 그러면 채권으로 받을 때 이자를 받으면 뭐 1억 1천만 원이다. 예를 들자면 뭐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될 수 있으면 정부에서는 토지를 현금으로 지금 많이 받으면 지금 30조가 한 번에 시중에 몰려들면 또 부동산의 가격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토제도라든지 채권제도에 대해서 메리트를 굉장히 있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대토보상권에 이제 전매 금지를 하겠다.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개발 사업지구에서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권리, 이게 이제 대토죠. 대신 토지로 받는다. 대토를 전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게 이제 9월 달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 거죠. 자, 현재 대토 보상을 계약 체결한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는 1년 후에 현금 보상 요청이 이제 가능하는데 이걸 갖다가 신탁회사에서 프리미엄 내가 얼마 더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 해서 신탁회사가 가져와서 이런 보면은 이제 이런 그 택지 개발을 한 이 지역 보면은 이 신탁회사 소유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비싸게 사고 또 팔고 하기 때문에 계속 가격을 올린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아무튼 간에 토지주들 보상을 하면서 현금이 아닌 채권이나 대토로 하되 이런 부작용을 막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의지다. 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국토부는 대신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당근이라는 게 자, 무슨 얘기냐. 자, 대토 보상 시점에 계약 시점에 예전이 아니죠. 지금 현재는 택지 조성 후 지급받을 토지나 면적, 용도, 상업용지 주거나 공동주택 용지를 줄 건지 어느 지역에 줄 것인지 이게 지금 애매모호해 있어요.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토를 받더라도 위치가 안 좋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쪽에 대토를 받을 수 있다면 그 가치가 별로일 텐데 메리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토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확률이 낮았는데 지금은 토지 소유주들한테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걸 해줘서 높이고
지금까지는 이제 이 시점에 알 수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걸 해주겠다라는 게 지금 이제 국토부가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있어요. 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이제 그 지금 현재는 뭐 추가 혜택 같은 현재는 채권 같은 경우도 3년, 5년 뭐 무기한 가지고 해서 양도세 면제를 최대 지금 40% 해주고 있는데 자 외지인 같은 경우 외지인 같은 경우는 이거 플러스해서 장기 보유시 외지인도 대토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외지인에 대해서는 좀 그런 메리트가 떨어졌는데 외지인도 그런 메리트를 주겠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대토 지금 그 30조 원 정도 되는 이 5개 지구 지정에서 총 30조가 보상이 되는데 정부에서는 3가지 방법 중에 현금을 주는 비율을 강제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이런 대토라든지 채권에 대해서 아마 뭐 채권도 이제 이자를 많이 주거나 이런 것도 의논을 하겠죠. 그래서 대토도 이런 메리트를 주겠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현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건데 정부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런 그 정책을 발표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요. 이 지금 토지를 보상받는 지역은 대부분 그린벨트에서 수십 년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이 좋은 기회다. 현금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해서 아마 현금을 많이 보상을 받지 않을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갈지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볼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올 연말과 내년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오늘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최근에 금리를 동결시켰지만 4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커진 상황에서 이런 시중에 돈이 또 많이 나돈다고 한다면 이게 좀 2년 길게 보면 이제 2년 후에 또 대선도 있습니다만 대선에서는 여야 할 거 없이 각종 어떤 표심을 따기 위해서 개발 정책을 또 내놓을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또 몰려든다고 한다면 자 부동산 시장 주춤했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또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예상을 해보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